예, 오늘은 모처럼 제가 그동안에 저도 뭐 사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제 주변의 동기들을 내일 모레 내일이네요. 토요일 날 서울에 또 우리 40기 럭비부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사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이나 또는 현재 조종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뭐 중위 대위 정도에서 20대에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은 제가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공사생도의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부모님이나 당사자들 여러분들이 또는 진학하려는 학생들이나 현재 또 군복무 중인 후배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계기를 한번 가져봤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먼저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.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군대 생활에 공사를 졸업해서 군인으로서 조종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당연히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, 그러면 조금 더 선배로서 또는 우리 동기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열에 한 명 정도,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열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사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,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뭐 물론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봤을 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썩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안타깝게도 많이 봐왔고,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사관학교, 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관학교 생활 4년이 물론 4학년 때는 굉장히 편하다 하지만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되고 1학년부터 4학년 생활, 특히 1, 2학년 생활은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시간적으로 솔직히 밖에서 뭐 이렇게 소개팅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 4년 생활에 일단 사관학교라는 군대에서 조직에 매여 있고, 그리고 또 공사의 특징이 2년 정도,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졸업 후에, 이전에 저희들 때는 4학년 때부터 비행훈련을 갔지만 지금은 졸업을 하고 가니까 거의 생도생활을 다 하고 2년 정도 또 비행훈련 과정을, 초등 중등 비행훈련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되고, 또 그게 돼서 자대에 가더라도 뭐 중2 대위 때는 비행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. 그 와중에 그래도 뭐 그죠, 사람이라는 뭐 소개팅도 하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딱히 답이 있어서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, 그래도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공군이라는 뭐 사관학교라는 데 얽매여 있다가 또 조종사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먼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제가 이 말을 두고두고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는데, 특히 공사를 나오고 우리 사관학교 출신들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. 탈무드에 나온 말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관학교 4학년 생활이 좀 힘들기 때문에, 특히 2학년 때까지는 또 사관학교 매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외박밖에 안 되고
뭐 휴가도 3주밖에 안 되죠. 일반 학교하고는 다 대학하고는 다릅니다.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탁 사관학교 하면 거기도 뭐 요즘은 여자도 일부 있지만 여자생도도 여자도 뽑지만 그래도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일반 대학생들에 비하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었다 하더라도 뭐 생각나고 비오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하더라도 평일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잘. 또 지금은 학교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옛날에 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있었지만 그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일단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뭐 여대생이든지 그 나이 또래의 여자와 이렇게 충분하게 접촉할 기회도 잘 없고 또 편하게 물론 가정 환경에서 누나가 여동생이 있으면 좀 나은데 요즘은 그 자식들 많지 않으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죠? 여자들과의 그 충분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편하게 만나서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여자들이 그 맘때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보통 남자 여자가 다르니까 뭐 성차별적인 게 아니고 생리적인 어떤 특징도 있고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 사관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 비행훈련을 가면 비행훈련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초등 중등 과정 그걸 초등 6개월 수료해야 중등을 갈 수 있고 중등 수료해야 고등을 갈 수 있고 고등 수료해야 뭐 또 CRT나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연애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아이고 하는 중에 전화가 왔네요. 일단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. 일단 끊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여자들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크게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소개팅이나 뭐 해서 현명한 어떤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. 물론 좋은 인연이 돼서 제 동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. 제가 사관학교 3학년 때 해군사관학교 견학을 제하고 와서 제 여동생 친구를 그 당시에 소개를 시켜줬는데 지금까지 아주 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금술도 좋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. 확률적으로. 그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연애를 자연스럽게 해서 결혼을 좀 해서 좋은 가정을 끝까지 잘 끌고 갈 것인가.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 아무리 지나치게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탈무드 말씀을.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관학교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저도 이제 결혼을 사관학교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그랬으니까. 왜냐하면 힘들 때 하는 선택은 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좀 특히 1, 2학년 때, 2, 3학년 때 이럴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대학생들보다는 자연스러울 수 없지만 그냥 좀 가볍게 친구로 만난다 항상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스트레스가 많고 사관학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여유가 잘 없습니다. 마음의 여유가. 그래서 사관학교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부담 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뭐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보는 게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심각하게 만나지 마라.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뭐 소개팅도 해보고 미팅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또 다양하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. 특히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봐야 그래도 좀 여자들이 뭐 이런 분은 이렇고 저런 분은 저렇고
그죠? 만남의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죠. 예, 근데 여자 학교하고 한 번도 같이 다녀본 적이 없다가 사관학교를 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.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볍게 좀 만나고, 그리고 다양한 여자분들을, 상대방들을, 예, 의식적으로 좀 노력해서 만나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. 두 번째는. 그리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성급한 마음을 좀 안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비행운을 가서도 마찬가지. 그때도 좀 힘든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비행훈련을 가면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해방이 되면 뭐 술, 담배 뭐 이런 거 공식적으로 다 해방이 되고 만나는 시간도 물론 거기도 주말이지만 주말밖에 시간이 없지만 거의 졸업을 하고 비행훈련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사관학교의 연장선상이고 비행훈련은 더 또 사실은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, 예,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.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됩니다. 그죠? 예.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, 비행훈련 중에도 뭐 저는 예, 비행훈련 중에 또 만나서 결혼하는 선배들이나 많이 봤어요. 예.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비행훈련 가서도 아까처럼 사관학교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만나지 마시고,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밖에 사회에서는 다 결혼 늦게 하잖아요. 근데 사관학교는 어때요? 23살 19살에 가서 23살 졸업해가지고 비행훈련 끝나고 하면 중2쯤 되는데 25, 6밖에 안 됩니다. 또 한 살 어리게 가면 24, 5살 이렇게밖에 안 되죠. 그죠? 그 대위까지 가더라도 20대 후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. 그리고 40대 가면 또 영광급이 되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30 넘어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인생을 좀 이제 사실은 대위 때까지는 굉장히 바쁘고 또 부대에 가서 적응하고 또 부대 생활에서 또 제일 후배니까 또 굉장히 힘들겠죠.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고, 예, 뭐 사관학교 때처럼 1, 2학년 때처럼 그런 생활이 되니까. 그래서 한 소령 정도 연강급 가도 30대 이렇게밖에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, 예, 그때 가서 충분히 이제 그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연강급이 되면 대기 말 뭐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그래도 훨씬 낫기 때문에, 예, 그때 가서 충분히 예 만나서 또 아니면 사귀더라도 좀 만남을 오래 지속하라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결혼을 만약에 할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2, 3년 사관학교나 공사를 나와서 그 다음에 비행훈련을 하면서 만나는 3년은 밖에 6개월도 안 됩니다. 몇 개월도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말이고 휴가 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3, 4년을 만나도 생각해 보세요. 밖에서 뭐 일주일에 2, 3번씩 만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3, 4년을 연애를 해도 공사 출신들은 제가 볼 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3년 이상 길게 연애를 하시라는 거. 네 번째, 30대만 가면 영광급이 되면 대위 말년 중반 가면 그래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또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걸 예,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거.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, 사실은 그때부터 또 인생이 이제 어찌 보면 예, 군인으로서 어느 위치도 되고 안정감이 생기죠.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관학교 때부터 비행훈련, 뭐 소위중위 이때까지는 예, 어찌 보면 좀 불안한 상태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상대도 잘 못 보게 되고
또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. 그리고 실제 제가 이렇게 봐도 빨리 결혼해서 별로 좋았던 뭐 우리 동기들이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봐도, 사회 친구들을 봐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고, 그래서 결론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4강학교 때나 뭐 충분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, 4강학교 때는 특히. 그리고 좀 다양한 분들을 편하게 만나보시라는 거. 그렇죠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게 보시라는 거. 대위 정도 가야 안정이 돼서, 사실은 그때 이렇게 저희가 안정이 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만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. 그리고 네 번째, 연애 기간을 적어도 3년 해도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.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과의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또는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시간을 갖고 멀리 보시고 신중하게, 전혀 급할 거 없으니까 충분히 다양하게 만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정됐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.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오히려 할 확률이, 제 경험으로 봤을 때, 제 주위를 봐도, 우리 동기들을 보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, 또는 그 뒤에 군대 생활을 위해서 훨씬 나은 것 같다는 게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또 멋있는 군대 생활을 또 하는 게, 할 수 있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.